안녕하세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열린 책들 출판을 합니다. 2강을 시작했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해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를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이제 주인공이 그 비행사, 생떼쥐베리의 본인이죠. 그 비행사를 하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마실 물도 일주일치밖에 없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죠?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깨고 보니까 아이가 하나 나타났어요. 어린 왕자가. 근데 그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죠? 갑자기 애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죠? 양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양은 뭘 먹어요? 풀을 먹죠. 그러면 어린 왕자는 왜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 했을까요? 저는 어린 왕자를 그렇게 해석해요. 자기가 사는 별에서 도망쳐왔잖아요. 왜 도망쳐 나와요? 그 별에 장미가 있는데 장미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미를 엄마로 해석하면 된다 생각 들었어요. 엄마의 상징. 엄마가 자기를 괴롭혀서 떠나는 거예요. 애들 보면 그 엄마를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섭섭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 다니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자식은 엄마를 죽이고 싶어 한다. 진짜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죠? 나의 세계를 찾고 싶은 거를 죽이고 싶단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니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청소하다가 정말 그분 딸 일기장을 봤대요. 그때 엄마 죽이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귀를 봤대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모범적이고 착한 딸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싶다는 건 어때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죠. 부모는 그저 애가 어리니까 미성이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죠. 잘 보살피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나 애는 어때요? 그 보살핌을 그냥 마냥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맘모보이, 빠뽀보이 돼서 애가 자기 인생 못 살아요. 애는 계속 부모를 벗어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부모는 섭섭하죠. 그죠? 이놈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놈이 나를 떠나고 싶어 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 생각하면 정말 그죠? 끔찍하고 그렇지만 그게 이 우주의 섭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때요? 엄마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서 그래 생각하죠. 얘가 이제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동물하고 참 다른 게 동물들은 어때요? 태어나서 잘 살아요. 그죠? 그 물고기들도 보면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막 헤엄쳐가요. 소도 어때요? 소들도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죠? 탁 일어서서 가서 풀을 막 뜯어먹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어릴 때 태어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얘가 어디 이동도 못 하잖아요. 누워서만, 그죠? 누워서 계속 명령만 해요. 부모한테.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엄마 자궁에 있는 거와 같은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자궁에 있어야 되는데 1년 일찍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궁 속에 있는 아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줘야 돼, 애한테. 그러면 애는 그때 의존성을 배우게 되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전지전능감을 어릴 때 배운다 그래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려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부모한테 의존하고 싶으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이 집이. 그래서 부모는 잘 이렇게 해서 애를 이제 독립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독립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집을 안 나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집이 좋으니까. 그래서 원신들 같은 경우는 이 성인식을 가혹하게 해요. 그 원신들의 성인식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되게 13세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3살 정도 되면은 엄마 품에 자라던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그 제사장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막 그 산에, 깊은 산에 애를 데려가가지고 그저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뭐 어떤 책에 보면은 몸에다 막 나무 못을 박아가지고 큰 바위를 매달고 막 끌고 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집에서 그죠, 거꾸로 애들 매달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죽을 정도의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밤엔 또 이제 잠을 혼자 자게 하는데 막 늑대 소리도 들리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엄마 품에 자라던 아이가 완전히 자기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 이럴 때 이제 또 어떤 의식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식 중에 하나는 그렇게 혼자 막 죽을 정도 됐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요. 신의 가면을 쓰고. 그러면 애를 막 두들패요. 그러면 애가 이제 본능적으로 막 대들죠. 막 대들 때 이제 그 제사장이 신의 가면을 벗어서 씌워준다 그래요. 탁 씌워주면서 이제 네가 그것이다. 네가 신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원시는 다 애니미즘 사상이잖아요. 신이란 게 어떤 특별히 우리 인간 이상이 아니라 인간도 신이고 다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됐다는 건 너는 이제 하나의 인간이 됐다는 게, 어른, 너를 책임져야 되는 인간. 그렇게 해서 아이는 이제 혹독 훈련 받고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제 엄마가 딱 어른 대접해 준다 그래요. 존댓말 쓰고 방도 따로 쓰고 딱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런 식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여성들은 또 좀 약하게 한다 그래요. 여성은 이렇게 월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빈 방에 가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한대요. 있으면서 그 소녀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내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생각했죠. 엄마가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위대해지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이 아빠 할 때 갑자기 제가 힘이 나요. 내가 뭔가 커져요. 아빠라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엄마가 될 때 이제 성숙돼요. 그렇지 않고 혼자 있으면 약하잖아요, 사람은. 조그만해지죠. 왜소해지죠. 그래서 이 큰 인간이 돼야 되는데, 큰 인간은 어때요?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도 챙기고, 그죠? 이 부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커지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성인식이죠.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 우리 사회에 보면 이제 성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애는 이제 그죠,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뭐 남자는 애 아니면 개다. 어떤 문화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애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어때요? 밥 안 주고 그러면 개처럼 막 물라 그러죠. 그래서 개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인식 없는 현대사회, 덩치는 다 어른인데 정신력은 뒤지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자란 아이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요새 초등학생들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여자애들이 훨씬 성숙돼 보인대요. 남자애들은 막 유치해 보인대요. 남자애들이 왜 유치해 보일까요? 저는 그 인류가 살아오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오랫동안 사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 가서 사냥은 잘해요. 그죠? 다 질서를 잡고 막 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당시 뭐예요? 집에 있죠. 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애를 보면서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애를 안고 가서 근처 가서 채집, 나무일면 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동시에 해요. 아이를 보면서 나무일 따고, 아이를 보면서 밥 준비하고. 근데 남자들은 한 가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게 미숙하게 보인다는 생각 들어요. 현대사회는 이제 소위 멀티라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회가 됐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사회가 됐죠. 남자 힘이 그다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회예요. 전에 산업혁명 때까지는 그래도 인간의 남자의 근육이 필요했죠. 이렇게 되면서 남자들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 사냥만 했는 남자들, 힘만 쓰던 남자들. 그런데 이게 유치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은 그 남자가 해온 그 이성적 사유가 또 필요하죠. 여성이 갖고 있는 공감력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보완관계가 돼야지 누가 우수하고 열등하고가 아니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처음에 남녀가 한 몸이었대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한 몸이가 되게 센 거예요. 갈 때도 막 굴려간대요. 또르륵 굴려가고 팔이 막 4개고 다리 4개니까 머리도 4개. 엄청이 이제 강자인 거예요. 그 신들하고도 이제 막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잘라버렸대잖아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남녀가 나눠졌대요. 근데 이 남녀는 계속 이제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지 이제 온전한 인간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저같이 이제 남자는 자기 여성성, 이걸 아니마라 그러죠. 여성성을 깨울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 또 여성은 어때요? 안에는 남성성,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를 깨워야지 온전히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 여성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합쳐야 돼요. 합쳐야지 온전한 인간 되는 거. 그래서 현대인은 그 양성적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혼자 살더라도 양성적이 돼야 되죠. 남성적인 면만 이제 발전하면은 온전치 못하죠. 또 여성도 남성성이 없으면 여성성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은 혼자 살더라도 양성적 인간. 양성적 인간 된 사람들은 잘 살아요. 강하면서도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연대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면만 발전된 사람은 제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린 왕자에서 우리가 읽는 거는 이제 엄마에게, 그죠? 엄마한테서 떠나서 온전한 인간 되는 그런 영웅의 여정으로 보면 되죠. 조셉 캠벨은 모든 신화는 용신한 말 써요. 세상은 창조시라 용시했다 얘기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이야기 보면 다 용 이야기예요. 주몽도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다 모든 용은 다 그래요. 백설공주도 엄마를 떠나죠. 엄마를 계모라고 생각하며 떠나잖아요. 계모기 때문에. 근데 계모라는 거는 동화에서 계모는 진짜 계모가 아니라 엄마의 부정적 면이라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우리한테 잘 안 해주면은 엄마가 어때 치던반대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엄마는 계모를 이렇게 은유되죠. 아이가 엄마를 계모라 생각해야지 견디지. 치던마다 못 견뎌서 계모라 이렇게 문학적 장치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집을 이제 떠나야 되죠. 떠나서 온전한 인간 돼야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37쪽에 있습니다. 37쪽에는 이제 그 어린 왕자가 꽃을 떠나게 된 이야기예요. 꽃이 어떻게 했나 봐요. 꽃은 어찌됐든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무슨 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저는 그래서 이거를 꽃을 엄마로 해석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애가 아직 엄마를 사랑하기엔 너무 어리죠. 엄마는 정말 사랑하죠, 애를.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사람이 미숙해서 애한테 이제 폭력적이 되지.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누구나 엄마들이 사실 안 사랑하는 엄마 없어요. 그게 왜곡돼 나타날 뿐이죠. 그럴 때 아이는 어때요? 마리아의 행동.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도 아직 어리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떠나서 영웅이 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되죠. 이 사랑을 배운다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떠나야 되는가 하면 엄마하고 있으면요. 약강이 얘기한 상상계예요. 엄마가 나아요. 엄마가 둘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걸 떠나서 세상 속에 가야 돼요. 세상은 상징계죠. 아버지 세계예요.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이.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성숙돼 가서 나중에 나만의 길을 이제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하고만 둘이 있는 건 사랑 아니에요. 상상이죠. 엄마하고 아이가 밀착된 관계, 이거는 약간 이자 관계잖아요. 둘만에 있는 거.
이 세계는 상상의 세계지 진짜 세계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야 되죠. 떠나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제3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죠? 삼총사. 셋이 잘 돼야 되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수영 시입니다. 사랑의 변주곡 김수영.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도시의 끝에 사그라져가는 라디오의 잘그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이제 가시밭 등굴 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 닥치느냐? 아들아, 너에게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희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 번은 그렇게 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 그죠? 그래서 욕망에 입을 열라. 이 어린 왕자가 어때요? 떠나고 싶죠. 이게 욕망이죠. 막 떠나야 돼요. 욕망 속에서 이제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의 피로에서, 도시의 그 피곤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제 집을 떠나서 온갖 세계를 다 만나요. 그 만나는 게 다 공부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전체가 공부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은 행복하고 일치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얘기 했죠. 신이 되어야 행복하다. 우리 안에 신성을 다 깨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성을 깨웠을 때 내가 어때? 온전한 인간이 되죠. 그랬을 때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행복하게 되죠. 이 어린 왕자는 그런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웅의 여정, 신이 되어가는 영웅의 여정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